자, 그럼 지난 시간에 못했던 부분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민건. 지난 시간에 못했던 진도 못 나갔던 부분 마저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래밍 예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예제는 뭐랄까 실제로 그 예제 프로그램을 제가 어떤 식으로 좀 짜라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뭐 이렇게 예제가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타임 차트 그려가지고 그 타임 차트에 맞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예제는 타이머 활용한 자동 정력 프로그래밍하고 자동차 신호등 신호등 부분을 조금 다음 주까지 해서 쭉 좀 나가볼 생각입니다. 종합 설계 같은 거 뭐 이렇게 할 때에도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나씩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쭉 작성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좀 기능들을 추가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그 소자 중에서 여자 코일하고 타이머 그 다음에 카운터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뭐 다들 배운 거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기본기를 좀 확실하게 좀 다지는 의미에서 여자 되었을 때 소자 되었을 때 어떤 동작을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여자 코일은 여기 출력 Y20이라고 하는 이제 출력이죠. 이제 램프 출력, 그 다음에 Y21 여기도 램프 출력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Y20 같은 경우는 여기가 코일이죠. 코일 여자를 생략한 코일인데 자, 여기서 이제 여자 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조건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 시퀀스하고 같은 거죠. 전원이 들어오면 여자하고 전원이 이제 꺼지면 조건이 거짓이 되면 이제 소자가 되죠. 여기 코일이 이제 여자 되고 소자 되는 부분인데 코일이 여자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자 됐을 때 X0 눌렀다. 여자가 되면 여기가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로 접점이 바로 동작합니다. 바로 동작하는 게 이제 순시 동작이라고 그러죠. 순시 동작. 이렇게 해서 여자가 되자마자 바로 접점이 동작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Y21이 여자가 되게 되죠. 점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머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그 조건이 참이되면 바로 여자가 되는데 이 타이머 같은 경우는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여자 됐을 때 일반적인 코일은 순시 동작하는데 타이머는 코일이 여자가 됐을 때 한시 동작하죠.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여자가 됐을 때 바로 여기가 코일이 동작하지 않고 일정 시간 K30이라고 하면 3초죠. 3초 후에 여기 접점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 부분이 타이머하고 그 다음에 일반 코일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를 좀 살펴보겠는데 카운터도 여자 코일은 똑같습니다. 여자 코일 똑같은데 C0 여자가 되었는데 여기는 K30 하면 30회 카운터입니다. 카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여기가 일단 여자 되었다가 소자 되었을 때 여자 되고 소자 되었을 때 1회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자가 되면 1회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되면 이제 1회 올라가죠. 증가. 그리고 이제 소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카운터부터 살펴보자면 소자가 되더라도 여기가 1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 소자 됐다. 그러면 여기 불이 안 들어왔죠. 여기
코일에 불이 안 들어온 상태. 이 상태는 이제 소자가 된 상태입니다. 소자가 되면 1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타이머나 여자 코일 같은 경우는 여기 계속 눌러줘야 여자가 된 상태가 유지가 되어줘야 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카운터는 좀 특이하죠. 여자 되었다가 한번 소자가 되면 1회 카운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그 정해진 횟수 여기서 지정한 설정한 그 카운터 횟수만큼 여자 소자를 반복해줘야 얘가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타이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 소자 됐다, 꺼졌다, 꺼주면 바로 소자가 되고 소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만약에 지금 여기는 아직 그 카운터 동작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동작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꺼집니다. 동작했다 하더라도 바로 여기가 복귀하죠. 접점이 바로 복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셋이 자동으로 초가 자동으로 리셋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즉시 복귀하고 자동으로 리셋돼요. 여기가 28 올라갔었는데 이게 자동으로 0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코일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자되면 바로 여기 소자됐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즉시 복귀하죠. 이런 동작합니다. 순시 복귀. 그래서 여자 코일하고 그 다음에 타이머하고 사이에는 동작할 때 여자 코일은 순시에 동작한다는 거 요 점하고 타이머는 한시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는 거 이 두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반대로 이제 카운터는 여자 되었다가 소자 되었을 때 여자 됐을 때 1회가 증가하고 소자 됐을 때 유지가 되고 이런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X로 눌렀을 때 한 번 더 눌렀다. 여기서 이제 그 코일을 한 번 더 눌렀다 그러면 다시 또 즉시 여자 되고 즉시 여자 되어서 즉시 동작하죠. 그 다음에 이걸 떼게 되면 즉시 복귀하는 이런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되면 여기가 이제 한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타임 시간 후에 얘가 동작을 하게 되고 한시 동작. 그 다음에 소자 됐다 꺼주면 즉시 복귀하고 리셋 되죠. 그래서 앞에 하고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카운터는 여기서 좀 달라지는 게 한 번 더 여자를 시켰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1이 증가가 되죠. 원래 1이었는데 플러스 1이 되어서 1회가 증가합니다. 2가 됩니다. 그리고 소자 되더라도 이 값이 계속 유지가 되죠. 이 값이 유지가 되고 현재 값 유지. 그리고 카운터는 동작은 접점은 언제 동작하냐면 요 카운터 횟수가 30이 되어야 얘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30이 되면 동작하는. 그래서 이게 카운터랑 타이머하고 큰 차이가 이제 이거라고 볼 수 있죠. 타이머는 계속 여자를 시켜줘야 이제 그 접점이 뭡니까? 시간이 개수가 되어서 이제 접점이 동작하게 되는데 카운터는 여자 되었다 소자 되었다를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이 되어야 얘가 동작한다라는 거. 여기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카운터에서 좀 차이점이라고 보면 얘는 현재 값이 여기가 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현재 값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있었죠. 현재 값이 아까 만약에 2였다 눌렀다가 껐다 하면 그 횟수만큼 증가하고 값이 유지가 되죠. 요 값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카운터는 이 값을 0으로 리셋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동작이 필요하냐면 이 리셋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필요해요. 리셋 C0라고 하는 명령어가 들어가서 여기를 X1 버튼 눌러가지고 이 동작을 시키게 되면 여기 값이 앞에 있던 값이 0으로 리셋되게 되죠. 그래서 카운터에서는 리셋이라고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설명하려고 제가 앞에 여기에 차이점 좀 나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차이점을 좀 잘 알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카운터 같은 것도 좀 활용할 일이 좀 자주 나올 텐데 이때 카운터, 그다음에 타이머도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할 내용에 타이머가 많이 들어가요. 이 타이머 회로의 동작 특성도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예제 프로그램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 제가 저도 이거 하려고 막 여기저기 지금 어떤 그걸 만들어야 될까 해서 막 생각을 좀 하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예제를 좀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딱히 생각나는 게 이제 뭐 지금 좀 자동 정력 회로 같은 거 좀 기본적인 거라 해서 생각이 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등이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신호등도 좀 생각을 지금 쭉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신호등 뒷부분에 좀 살펴보고, 여러분이 좀 할 것도 있어요. 네, 여러분이 실제 그 프로그램 좀 변경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리고, 다음 주에는 거기다가 좀 추가를 시켜줄 부분들 여러분 좀 작성을 좀 하셔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잘 들어주시고, 여기를 응용해서 다음 시간에 좀 프로그램 작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자동 정력 프로그램의 기본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일단 여기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X0를 시작 버튼으로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X1을 정지 버튼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X0, X1 사이에 M0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내부 릴레이죠. 내부 릴레이. 내부 릴레이는 X0 눌렀을 때, 여기 눌렀을 때죠. 눌렀을 때 동작해가지고 쭉 손을 떼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는 자기 유지. 자기 유지 회로에 X1을 눌렀을 때 정지하는 이런 내부 릴레이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하죠. 기본적인 자기 유지 회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Y20, Y21, Y22는 자동인데, Y20 같은 경우는 제가 타이머를 가지고 여기 T0 타이머가 들어가게 해서 5초간 유지가 되게끔 이렇게 좀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Y20은 정회전, Y21은 정지, Y21은 역회전 이렇게 되는데, 5초 동안 정회전하고 2초 동안 정지하고 그 다음에 5초 동안 역회전하는 그런 그걸 계속 반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정지는 Y21, 역회전은 Y22 램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전 타이머는 T0 해가지고 여기다가 5초, 그 다음에 정지 타이머는 여기 T1을 사용해서 여기 2초 후에 2초 후에 동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역회전 타이머는 T2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T2를 사용해서 여기도 5초 후에 접점이 동작하도록 이렇게 해서 처음에 M0 이 버튼 X0 버튼 누르면 5초 동안 정회전을 하고, 5초 후에 얘가 꺼지고 그 다음에 얘가 켜지죠. T1이 켜지게 되고, T1과 Y21하고 T1이 같이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2초 후에 여기도 꺼지고 Y22가 켜지는, Y21이 꺼지고 Y22가 켜지는 이런 동작이죠. 그리고 여기는 T2가 같이 여자에서 5초 후에 T2가 동작해서 여기를 꺼주고 여기를 다시 ON 시켜주는,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겠죠. 요 회로를 똑같이 이제 반복이 되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임 차트를 보고 쭉 하나하나 좀 작성을 해 나갈 텐데, 제일 먼저 봤던 거 여기 X0, X1 스타트 스탑에서 자기 유지되는 M0가 자기 유지되는 이 부분은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뭡니까 자기 유지 회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 회로는 X0 ON 조건이고 X1이 OFF B 접점해서 M0 여기 M0 여자 코일,
이렇게 해서 여기 M0가 자기유지죠. 예, 일반적인 자기유지 회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건 너무 많이 했던 거라서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부분에 이 시간이죠. M0가 동작하는 이 시간. 물론 X0가 동작하기 때문에 X0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려줘도 되겠지만, 굳이 M0를 넣기 때문에 M0를 사용해서 M0가 동작하는 이 시간에 Y20이 켜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타이머도 여기가 타이머도 같이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T0 해가지고 K50 되니까 타이머도 5초 동안 좀 여자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M0가 켜지면서 Y20 여자 시켜주고 그 다음에 타이머도 같이 여자를 시켜주는 거죠. M0가 이 조건이 타이머도 여자 시켜주고 Y20도 여자 시켜주고 타이머도 같이 여자 시켜주는, 예, 요걸 아랫부분에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5초가 지났다. T0 타이머가 K50이니까 5초 동안 동작을 할 텐데 5초가 지나면 타이머 이 시간에 타이머 접점 T0의 접점이 동작하겠죠. 그러면 이 T0 접점이 어떤 동작할 때 이 T0 접점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주느냐,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 T0 접점이 Y20을 꺼주면 되겠죠. 일단은 1번 Y20 꺼주고 2번 여기를 딱 켜줘야 되니까 Y21을 켜주면 됩니다. Y21 켜줄 때 여기는 Y21에 다시 T1 K20이라고 하는 요 타이머도 같이 여자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켜주는 부분 T0 접점 여기 A 접점 동작에서 Y21 켜주고 T1 K20 이렇게 동시에 켜주는 식으로 밑에 그려주면 되고, 앞에 여기서 앞에 부분 여기서 이제 Y20을 딱 켰던 이 부분에 여기다가 추가를 시켜줘야 되죠. Y21을 꺼주는 거. 여기 T0가 Y20을 꺼주는 회로를 여기다 추가를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타임 차트까지 회로를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T0 Y20을 꺼주는 이 접점을 어떻게 꺼줄 거냐에 따라서 회로가 좀 많이 달라질 텐데, 만약에 여기다가 안 꺼주고 여기다가 T0를 넣어주지 않고 여기다가 넣어줬다 그러면 얘도 꺼져버리죠. 얘가 T0 소자가 되면서 여기도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T0가 켜졌다가 다시 순간적으로 꺼져버리기 때문에 이때 여기다 자기유지를 달아줘야 되겠죠. 자기유지 Y21 이런 식으로 이 위치에 따라서 요거 조금 자기유지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성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할 텐데, 일단은 여기만 좀 여기 Y20만 꺼졌기 때문에 T0는 무사하게 살아있는 거죠. 여기 T0는 무사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자기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여기가 T0 K50이고 여기가 T1 K20. 자, K20 여기 T1 접점이 동작할 때 T1 접점 동작할 때죠. 2초 지나면 이 접점이 어떤 동작을 하느냐 하면 여기를 꺼주고 Y21 꺼주고 그 다음에 Y21을 켜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해서 Y21 꺼주는 거, 예, 접점 추가하고 T1 접점이 이제 Y22를 켜줍니다. Y22 켜주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T2에 K50이라고 하는 타이머도 같이 5초 동안 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Y22에 병렬로 해서 이렇게 T2도 같이 여자를 시켜줘야 되죠. 자,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동작이 끝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5단계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는데, 여기
T2K50이죠. 5초 후에 T2 접점, 이쪽 동작입니다. T2 접점이 동작할 때, 자, 이 T2 접점 동작하는 부분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Y21을 꺼줘야 되죠. Y21을 끄기 위해서 여기다가 T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Y20을 켜줘야 되죠. Y20을 켜줘야 되는데 Y20 켜주려면 지금 이 회로상에서 조금 Y20 켜주는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면 뭐 여기다가 T2를 넣어주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T0가 계속 켜져 있어요. T0가 계속 켜져 있었죠. 아까부터. 여기 Y20 여기서 여기만 끊어졌기 때문에 M0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요건 생략하고 M0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여기가 켜져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없다고 보면 이렇게 해서 얘가 계속 켜져 있었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가 T0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켜져 있었고, 그러면 여기는 물론 T1이 있을 때 꺼져 버렸지만 여기가 T1도 계속 켜져 있죠. 여자 돼 있고, 그 다음에 T1이 여자가 돼 있으니까 여기도 계속 동작을 한 상태에서 여기도 T2도 계속 켜져 있어요. 그래서 이 회로를 좀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T0를 꺼져버리면 T0 여기를 다 꺼버리면 여기도 꺼지고 여기도 꺼지고 다 꺼지겠죠. 다 꺼져버리면 T2도 다 꺼지니까 다시 처음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죠. M0가 지금 계속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만 꺼주면 다시 처음 상태로 복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물론 넣어줘도 되지만 이 부분 안 넣고 여기다가 T2만 추가를 B접점 추가시켜주면 여기가 다 꺼져버리니까 자동으로 전부 다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처음 상태로 다 복귀시킵니다. 처음 상태로 복귀를 시키게 되면 뭡니까? 여기 T2도 꺼지고 T0도 다 꺼졌기 때문에 여기 다시 붙고 해서 B접점 복귀해가지고 다시 Y20이 켜지고 얘가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T0 타이머만 소자를 시켜버리면 여기다 추가해서 전부 다 꺼져버리면 처음 상태로 복귀를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하다 보니까 저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주 좋은 길목을 잘 찾아가지고 여기만 딱 추가를 시켜주니까 다 뭡니까 처음부터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하나하나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렇게 뭐 제가 볼 때는 하다가 보면 계속 하면서 이제 그 뭡니까 좀 그 시행착오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해서 저는 완성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완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Y20 꺼줄 때 얘만 꺼졌잖아요. 그죠? Y20만 꺼주고 T0 소자를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자기 유지 안 시키고 여기 자기 유지 없이 이렇게 A 접점 스위치만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얘를 만약에 아까 처음에 얘를 여기가 아니라 바깥에다가 넣었다. 여기가 아니라 바깥에다 넣었다. 그러면 여기도 꺼져버리기 때문에 요 밑에 자기 유지를 넣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Y20만 꺼주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프로그램이 좀 간단해졌고 간단하게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식으로 프로그램 짠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동작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작성해 가지고 시간이 34분인데 이 프로그램 작성해서 동작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X0 버튼 누르면 M0가 여자가 되어서 자기 유지가 되고 X1 누르면 다 꺼지죠. 여기 자기 유지회로 들어가고, 그럼 X0 눌렀을 때는 M0가 여자 되니까 이 부분이 B 접점 다 연결된 상태에서 켜지고 5초 동안 여자가 되고 5초 후에 얘가 켜져서 여기 끊어주고 얘가 여자시키고, 그 다음에 2초 동안 타이머 1 여자시키고, 2초 지나면 여기 동작에서 끊어주고 여기도 동작에서 Y22 켜주고, 차례차례 하나씩 넘어가는 거죠. 차례차례 하나씩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넘어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작성하시면,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 작성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작성해서 실습 좀 해보세요. 궁금한 사람은 좀 질문하시고.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디버그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프로그램이 제대로 지금 실행을 한 단계별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디버그의 그런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디버그에 들어가셔가지고 시뮬레이션 시작 정지 하면은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잖아요. 여기서 스텝 실행에서 일단 브레이크를 하나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해가지고 제가 버튼 누를 거, 여기 버튼 누를 거니까 여기 브레이크를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디버그 브레이크 설정해서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 해제, 컨트롤 7번 이렇게 설정해주면 여기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되어서 한 단계별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X0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이제 한 단계별로 실행이 될 텐데, 여기가 중단이고 여기가 브레이크 실행해서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브레이크 포인트로 다시 돌아와요. 여기 스텝 실행을 눌러줘야 되네. 스텝 실행 누르면은 한 단계씩 이렇게 실행이 되고, 브레이크 실행을 누르면 한 바퀴 쭉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38, 39 여기가 지금 이거 누른 상태에서 M0가 지금 여자가 돼가 자기 유지가 됐죠. 제가 버튼을 한번 손을 떼 보겠습니다. 다시 Shift Enter 누르면 다시 이제 버튼 손이 떼지죠.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로 돌아가면 여기는 자기 유지가 되고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죠. 한 바퀴 쭉 돌아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41, 42, 43, 44, 45 이렇게 한 바퀴씩 쭉 돌아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50이 되면 50이 되면 T0가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50 다음에 일단 뭐가 동작했죠? 50 다음에 50이 되면서 여기가 동작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끊어졌죠. 여기 아직 안 끊어졌네. 여기 끊어지고 한 번 더 누르니까 여기가 끊어지고 여기 동작하고, 그래서 지금 Y21이 켜진 상태가 됩니다. 굉장히 좀 약간 좀 어설픈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바퀴 쭉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텝
제일 뒷부분 스텝 실행 누르면 한 단계씩 실행됩니다. 한 단계씩 스텝별로 쭉 실행돼가지고 그 다음에 M0 실행되고 M2 M2는 지금 T2는 연결된 상태니까 계속 변화가 없죠. T0도 계속 변화 없고 여기도 변화 없고 50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가 되죠. 변화 없고 한 단계씩 쭉 나가면 여기가 T1이 지금 1초가 올라갔죠. 0.1초 올라갔죠. 네,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진행하면서 볼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숫자가 너무 크니까 제가 브레이크 실행해서 눌러보겠습니다. 한 바퀴씩 쭉 돌아오면 10, 11, 12, 13, 14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이 되면 20이 되면 일단 여기가 켜졌죠. 여기가 켜지고 여기는 끊어진 부분은 아직 실행이 안 됐네요. 여기가 켜지고 얘가 켜집니다. 얘가 켜지고 켜지죠. 1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오면 여기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 꺼지죠. 꺼지고 여기는 계속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2 올라가고 3, 4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실행되는 게 너무 빠르다. 그러면 여기 디버그 여기서 일단 시뮬레이션 시작한 다음에 스텝 실행이나 브레이크 설정해서 어떤 특정한 포인트 설정해주고 스텝 실행 이렇게 해주면 단계별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 그 순간적으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좀 그 뭐랄까 내가 이해를 따라가면서 이해 잘 못할 때 이런 그 디버그를 해서 스텝 실행이나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 실행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좀 실행되는 걸 천천히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38, 39, 40, 50이 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0이 되면 50이 되면 T와 T2가 이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끊어줬는데 지금 아직 끊어진 게 실행은 안 된 상태예요.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실행이 되면 여기 끊어지겠죠. 스텝별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M 안 되고 M2 끊어준 게 실행이 되니까 Y20은 아까 꺼졌고 T0가 지금 꺼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꺼져버리죠. 꺼지고 다시 복귀를 해요. 이렇게 해서 T2하고 여기가 지금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Y20은 다시 여자가 되고 여기 T1도 여자가 되죠. 이걸 눌렀구나. 자, 이렇게 해서 실행되는 걸 한 스텝별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스텝별 한 스텝이나 또는 한 스캔별로 한 스캔이나 스텝별로 해서 여기는 한 칸씩 스텝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는 아까 브레이크 포인트를 제가 여기다 설정했거든요.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한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 바퀴 돌아와서 그 브레이크 포인트로 다시 돌아오고 또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브레이크 실행입니다. 요게 이제 디버깅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그 스텝이나 아니면 그 스캔 별로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온라인 PLC 쓰기에서 연결이 안 됐네. PLC 연결한 다음에 PLC로 이렇게 결과를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르죠. 빨리 지나가서 이거 안 되네. 에러 나네. 계속 에러가 나가지고 참 골치 아프네. 에러가 계속 나네. 자, 에러가 나면 여기 아까 계속 에러 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썼다가 쓰면 계속 에러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PLC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 PLC 메모리 조작, 메모리 포맷 여기부터 해가지고 실행시켜주고 요거 몇 번 해줘야 되더라고요. 메모리 클리어 해주고 메모리 다 정리해 준 다음에 얘를 다시 리셋 시켜주고 온라인에서 PLC 쓰기 몇 번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제 런 됐네요. 되나? 이제 되네요. 이렇게 메모리 조작에서 메모리 포맷 클리어 정리 다 해준 다음에 다시 리셋 다시 시켜주고 PLC 쓰기 이렇게 하면 몇 번 반복하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 빨라가지고 내가 그 어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뭐랄까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디버그에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여기서 스텝 실행, 브레이크 설정, 스텝 실행 요 두 개 가지고 한 단계씩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나오는 뭐죠? 나중에 그 신호등 제어에서 똑같은 걸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호등에서 파란불이 처음에 됐다가 그 다음에 노란불로 갔다가 빨간불로 가고 다시 빨간불에서 다시 파란불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좀 반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반복되는 거. 그래서 이 프로그램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해보셨죠? 여기 다 해보셨죠 이제? 자동 정력 프로그램. 대답이 없으면 한글로 하겠습니다. 뭐 시간 좀 드릴까요 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5분만 더 드릴까요? 그럼 5분만. 프로그램 짜는 게 사실 이제 그 뭐랄까 지금까지 여러분 안 해봤던 거라서 조금 이제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연습하다 보면 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계속 좀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프로그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프로그램은 자동차 신호등인데 우선은 이제 수동으로 동작하게 버튼 눌러서 수동으로 동작하게 해주고 이걸 이제 자동으로 나중에 좀 한번 바꿔서 자동으로 변경해서 프로그램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렸는데
X0 버튼을 누르면 X0 버튼 누르면 Y20이 켜집니다. 일단 여기서 파란불 신호등이 들어오게 하는 부분인데 Y21을 꺼주고 Y20 꺼주고 얘를 켜주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색을 오프 시키고 파란색을 온 시키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X1 버튼을 누르면 이쪽으로 넘어가요. 얘가 꺼지고 얘가 켜집니다. 켜지면서 노란불은 우리가 보통 한 1초, 2초 정도 있다가 바로 빨간불로 넘어가잖아요. 여기는 자동으로 넘어가게. 그래서 3초를 제가 잡아줬는데 X1 버튼 누르면 파란색이 꺼지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온 된 다음에 3초 후에 3초라는 시간을 두고 지연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타이머를 사용을 할 겁니다. 타이머 사용해서 3초 후에 여기도 꺼지고 여기가 켜지게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시 파란색 이 버튼, 녹색 버튼을 다시 누르면 빨간색 얘를 꺼주고 다시 파란색을 켜주는 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좀 진행해 나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수동으로 하는 거라서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사실 없을 거라고 보고 타이머 들어가는 부분은 이 노란색 Y21에서 하나만 딱 들어가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프로그램 설명은 동작 부분은 똑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버튼이고 X0 버튼 그 다음에 X1 버튼 Y20이 파란색 불 원래 초록색인가요? 파란색 불이고 그 다음에 Y21이 노란색 Y22가 빨간색 이런 불이 들어오게 동작을 수행하는 부분인데 타임 차트를 이제 보면 X0 버튼 눌렀을 때 여기 눌렀을 때죠. M0는 지금 사용을 여기 그림이 없네요. 없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눌렀을 때 Y20이 바로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는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은 없고 X1 버튼 눌렀을 때 동작하게끔 여기 타이머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쭉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자기 유지가 계속되게 Y20이 자기 유지되게 동작을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X0가 Y22가 켜졌을 때 빨간불이 켜졌을 때 빨간불 꺼주는 동작까지 합니다. 빨간불 꺼주고 여기가 얘를 켜주고 얘를 꺼줍니다. 자 그런 동작하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자기 유지돼서 쭉 가다가 X1 버튼 빨간색 버튼 X1 누르면 Y20을 꺼주고 그 다음에 이제 Y21 노란색 버튼을 켜줍니다. 이때 켜주면서 T1도 같이 여자를 하는 거죠. T1 타이머도 여자시켜서 3초 후에 타이머가 동작을 할 텐데 3초 후에 동작한 타이머는 이때 동작 T1 접점 동작이죠. 접점이 동작하고 이 시간에 하는 게 뭐냐면 여기를 꺼줍니다. Y21을 꺼주고 Y22를 켜주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동작이 수행되는 여기서 뭐 여기도 자기 유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동작 수행되다가 다시 X0 버튼 다시 누르면 여기 꺼주고 여기 켜주는 동작을 다시 반복을 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여기서부터 이 단계까지만 짜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쪽 부분까지 작성해주면 그 다음 반복적인 동작은 여기서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동작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처음 단계부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0 버튼 눌렀을 때 여기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거 Y20 켜줘야 되니까 X0 여기서 Y20 켜주는 거 바로 나가죠. 누르면 Y20 켜지게 이렇게 여자 코일 바로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손을 떼더라도 자기 유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자기 유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Y22를 꺼주는데 Y22는 여기 있는 거 앞에 뭔가 Y22도 뭔가 다른 조건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꺼주는 거기 때문에 X0 가지고 꺼주기 때문에 여기 넣어줍니다. X0를 꺼주는 걸로 넣어주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게
여기 지금 안 들어갔는데 추가시켰고 여기랑 여기가 추가되고 추가가 되죠. 여기서 X1 버튼을 눌렀을 때 X1 버튼 누르면 Y20을 꺼주는 거죠. Y20 꺼주는 거니까 여기에 Y20 꺼주는 거 소등시키고 B 접점 달아서 소등시켜주고 그 다음에 Y21하고 타이머를 같이 타이머가 외자되는 부분 여기를 켜줘야 되기 때문에 X1 눌렀을 때 Y21이 켜지게.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눌렀다가 손을 떼도 자기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자기 유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타이머도 같이 여자를 시켜줘야 되죠. T1 타이머 3초를 여자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Y21에 타이머도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앞에 부분에서 이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X1 눌렀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여기 추가된 부분 이게 그림을 안 그려놨는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지금 추가된 게 요거 추가됐고 여기가 추가됐죠. 여기 앞에서 내 지워버렸네. 여기 아까 X0였죠. X0 처음에 만들어 놨던 거 이거. 다시 지워버렸네. 요건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3초가 되면 얘가 동작을 하겠죠. T1 접점이 동작해서 이 T1 접점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Y21을 꺼줘야 돼요.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Y22를 다시 켜줘야 되니까 여기에 접점 Y22 켜주고 이게 들어가죠. Y22 켜주는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T1이 이게 지금 사실 Y22 여기 자기 유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이 부분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안에 들어가나 밖에 들어가나 T1을 꺼주게 되면 요게 T1 여기가 동작해서 Y21을 꺼주게 되면 여기도 꺼져버리죠. 그리고 여기도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다 꺼져버리면 T1 얘는 눌렀다가 떼는 형태가 되죠. 얘가 꺼지면서 여기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T1도 꺼집니다. 그래서 눌렀다가 떼는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떼는 형태식으로 동작하죠. 눌렀다가 떼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이게 처음에 켜졌다가 다시 꺼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계속 켜져 있으려면 자기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자기 유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회로 구성이 끝난 거죠. 아주 간단하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동작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부분을 앞에 생각을 못하고 X0 처음 만들어 놨던 거 생각을 못하고 이거 없는 걸로 했었네요. X0 원래 있던 거.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작성이 간단하게 끝났죠. 그 다음에 4단계는 다시 1단계니까 여기 2단계가 되겠습니다. 2단계. 얘를 누르면 여기를 켜주고 여기를 꺼주고 이 단계.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프로그램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이런 과정으로 해서 작성해 나간다 라는 거를 연습을 좀 해서 좀 숙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6분인데 얘도 한번 프로그램 작성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좀 작나? 네. 어? 이게 뭐지? 잘못된 건가? 프로그램이? 좀 이상한데? 동작이? X로 누르면 X로 눌렀을 때 켜지고 X1 눌렀을 때 꺼지고 네. 제대로 동작하네요. X로 누르면 처음에 이제 빨간불 Y22가 켜져 있는데 X로 누르면 파란불 Y20 켜지고 Y22 꺼주죠. 그 다음에 X1 누르게 되면 Y20 꺼주고 그 다음에 Y21 노란불 켜지고 2초 후에 여기서 자동으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Y21 켜지게 넘어가고 얘가 끊어질 때 얘가 T1이 끊어질 때 이거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Y22 자기유지회로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요 신호등으로 신호등 동작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Y20 파란불, Y21은 노란불, Y22는 빨간불.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동작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작성해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동작하는지. 아니, 좀 전에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이 빨간색 켜주는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아예 처음부터 켜져 있는 거였냐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거 빨간색 꺼주는 걸 이렇게 X제로 누를 때 파란색은 켜주고 빨간색 꺼주는 거를 여기 처음에 이렇게 뭡니까 타임 차트 상에는 켜져 있는 걸로 했잖아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여기 마지막에 결국 빨간색을 켜져 있을 때 얘를 누르면 꺼지게 해주는 걸 갖다가 구현하기 위해서 원래는 처음부터 켜져 있는 건 아니죠. 빨간색은 원래 Y21이 동작할 때 T1 타이머가 동작할 때 여기 켜지는 거라서 처음부터 사실 켜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처음 PLC를 처음 구동시킬 때는 얘는 안 켜져 있겠죠. 안 켜져 있는데 이거 껐다 켰다가 얘 X0 눌렀다가 X1 눌렀다가 X0 눌렀다가 할 때 두 번째부터는 얘가 켜져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 앞에다 넣어준 겁니다. 네. 그럼 정확하게 X0 누를 때는 켜져 있는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꺼주고 그 다음에 파란불을 켜줘라 이런 의미로 얘를 앞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실제로는 Y22 빨간불은 T1이 동작한 다음에 켜지게 되죠. T1 동작 시에 원되죠. 그래서 뒷부분부터는 여기가 나와 있는데 앞에 부분은 제가 일부러 그거 구현하기 위해서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동으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까지는 X 제로 버튼 눌렀을 때 파란불이 켜지고 X1을 눌렀을 때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가는 좀 수동 형태였는데 완전 자동으로 해서 X1을 X0 처음 눌렀을 때 켜지고 또는 T2 타이머가 동작했을 때 켜지고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넘어가게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X0 누르면 얘가 켜지겠죠. 켜지고 그다음에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빨간불을 꺼주고 여기를 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5초 동안 파란불이 켜져 있다가 5초 후에 이쪽으로 넘어가죠. 5초 후에 여기 꺼주고 켜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5초 동안 동작하는 거는 T0 타이머가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란색 켜준 다음에 여기서는 또 T1 타이머가 여자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3초 후에 여기를 꺼주고 여기를 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T2는 이제 빨간불인데 빨간불은 10초 동안 켜져 있다가 10초 동안 켜져 있다가 여기를 10초 후에 T2가 동작하면 여기를 꺼주고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버튼 X0 버튼 눌러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T2 타이머에 의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1 버튼을 누르면 전체 다 꺼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저도 이게 뭐랄까 타임 차트 나름 그려가지고 뭐 만들다 보니까 여기 버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막 갑자기 생각이 나는 부분인데 X0를 눌렀을 때 처음에는 X0 눌러가지고 켜졌는데 나중에 T2 타이머에 의해서 T2 타이머가 동작을 할 때 T2가 동작하기 전에 X0 버튼을 또 눌렀다. 그러면 이 동작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타임 차트들을 한번 프로그램 작성해서 버그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차트는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여기 X0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T2에 의해서 여기 켜주고 꺼주고 그리고 5초 후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꺼주고 켜주고 그 다음에 3초 후에 꺼주고 켜주고 그리고 10초 후에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는 자동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 차트 상으로 보면 이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그림은 앞에서 저희가 봤던 자동 정력회로하고 똑같은 구조죠. 자동 정력회로하고. 그래서 자동 정력회로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신호등 구상은 또 나중에 따로 해가지고 따로 만들다 보니까 그 자동 정력 회로하고 좀 다르게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자동 정력 회로 그대로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구상을 해서 만들던 이런 식으로 또 프로그램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줄 겸 그 다른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X0 켜지고 X0는 켜지고 X1 하면 전부 다 꺼지게 되고 그 다음에 M0가 유지가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자기유지 회로 일반적인 자기유지 회로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저기 여기 자동차 신호등 자동 여기서는 앞에서 나왔던 자동 정력 회로 있죠. 거기서 제가 바꾼 게 요것만 K20으로 시간만 바꿔줬어요. K20 2초 동안 노란불 켜지는 거 이 부분을 2초 동안 정지되어 있던 거를 3초로 바꿔줬고 여기는 5초 동안 역회전 하는 거를 10초로 바꿔서 빨간불이 10초 동안 켜지게. 그래서 앞에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 회로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본 프로그램인데 요 타임 차트의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게 됐는데
그걸 한번 단계별로 해서 그 프로그램 작성하는 과정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과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약간 좀 지저분해 보여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수정해 가지고 특히 딱히 M0를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작성을 하고 보니까 M0 쓸 필요가 없어서 M0를 제거하게 되면 여기 부분도 다 없애버릴 수가 있는데 여기 부분 없앴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X1이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X1이라는 버튼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요 전체의 다른 회로에다 구현을 해줘야 되죠. X1 버튼을. 그래서 그 X1을 구현해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남는 시간에. 일단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일반적인 자기유지 회로 똑같죠. 앞에 거랑. 그래서 X0 A 접점 X1 이게 오프 여기가 on 해서 M0 내부 릴레이 가지고 자기유지 시켜줬습니다. 요 타임 차트는 이 회로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자기유지잖아요. 그죠? 버튼을 떼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자기유지. 그 다음에 X1 버튼 눌렀을 때 꺼지는 거. X0 눌렀을 때 켜지고. 이런 자기유지 회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이제 시간. 자, X0 버튼을 눌렀을 때 M0가 켜주는 방법을 했네요. M0가 켜지면서 켜질 때에 여기 뭡니까? Y20 처음에 Y20 이제 켜주는 거죠. Y20 켜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T0가 여자되면서 5초간 동작하는 거. 그러니까 M0가 켜졌을 때 저는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Y20 이렇게 달아주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걸 하나 좀 Y20은 어떤 기본적인 전체 조건 이렇게 해줬고 여기서 켜질 때 이걸 쓰지 않고 이걸 썼어요. X0 얘가 켜지게 X0 버튼이 켜지게 해서 여기 X0 버튼이 얘를 켜줍니다. Y20 켜주죠. X0 버튼이 Y20 그대로 켜주고 선을 꺼야 되는데 켜주고 그 다음에 X0 버튼 손을 뗐을 때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Y20 자기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 T0도 같이 여자가 되니까 T0 5초 Y20에 병렬로 해가지고 T0 넣어줬습니다. 여기도 Y20하고 T0가 같이 여자가 되죠. 여기 자기 유지되는 거. 이런 회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추가가 된 부분이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요게 추가가 됐고 여기는 여기가 또 추가가 됐네요. 여기는 요게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T0 5초 후에 T0가 동작을 할 때 어떤 동작 하냐면 Y20을 꺼줘야 되죠. Y20 꺼주고 그 다음에 Y21을 켜주는데 Y21하고 T3, T1 3초 있는 거 같이 켜줍니다. 그래서 T0가 동작하면서 Y21 켜주고 T1도 같이 여자시켜주죠. T1 같이 여자시켜주고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제가 T0가 동작하면서 Y20을 꺼줬습니다. Y20을 여기서 꺼주든 이게 꺼주게 되면 지금 X0가 지금 꺼져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꺼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Y20이 자기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T0 꺼져도 Y20 꺼지고 여기서 꺼져 똑같이 꺼집니다. 그러면 Y20이 꺼져버리면 여기도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다 끊어져요. 그래서 모양을 좀 뭐랄까 Y20만 꺼줬을 때 T0가 살아있으면 좋은데 Y20 꺼져도 T0가 살지가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로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T0를 오프 조건 두는 거는 보통 여기 중간에
병목되는 이 선에다가 보통 오프 조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오프 조건 줬습니다. 그래서 T1 여기다 T1 줬어요. T1 B 접점 주면 얘가 동작을 하게 될 때 여기를 끊어주게 되니까 여기 꺼지고 다 꺼지죠. 다 꺼져버리고 여기도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꺼져서 회로 자체가 다 꺼져버려요.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다 오프가 되니까 여기도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T0 이 버튼은 눌렀다가 떼는 회로가 되는 거예요. 눌렀다 떼는 버튼으로 동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Y21을 계속 켜주려면 자기 유지 회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T0가 계속 켜져 있으면 좋은데 안 켜져 있고 꺼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Y21 자기 유지를 넣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작을 이제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5초가 후에 동작했다. 그러면 접점이 동작하겠죠. 여기 접점 동작해서 여기 끊어버리고 다 꺼버리고 여기를 켜줘서 여기 Y20이라고 얘를 켜줍니다. 그게 이 부분 동작이죠. 이 부분 동작인데 여기를 그 켜주는 걸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니까 자기 유지 Y21 자기 유지까지 넣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T0 지금 B 접점 하나, A 접점 하나가 들어가는 회로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 동작이 뭐 앞에서도 나왔지만 여기 T1이 동작해서 Y21 꺼주고 Y20을 켜줍니다. 여기 꺼주고 켜주죠. T1이 동작하는 거 지금 새로 추가된 게 지금 얘랑 그 다음에 T1 동작하는 거 요 회로가 되겠는데 T1이 동작해서 Y21 꺼주죠. 여기 B 접점 동작해서 Y21을 소자 시켜주고 뭘 떨어뜨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T1이 동작해서 Y22랑 이걸 켜주는 거죠. 여기는 Y22 그 다음에 T2를 여자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런 동작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소자가 되면 T1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유지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선을 이어줘야 되는데 자, 이런 회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얘가 추가되는데 얘하고 얘가 추가되죠. 얘하고 얘도 추가됐네. 두 개가 지금 추가가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10초 후 T2가 동작합니다. T2가 이제 아까 여기 T2가 10초였는데 10초 후에 얘가 동작하면 일단은 Y21을 꺼줘야 돼요. Y21을 꺼주고 그 다음에 Y20을 켜줘야 되죠. Y22 꺼주려면 여기에 B 접점 달아주면 여기에 Y22 꺼주고 여기에 Y20 켜주는 거 이 부분은 X0하고 Y20 여기에 병렬로 하나 더 달아주면 돼요. T2 접점을 병렬로 달아주면은 얘가 Y20을 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려주면 동작은 여기서 생각한 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서 문제점이 좀 사소한 버그가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썩 그렇게 깔끔하지가 못해서 이렇게 짜면은 여기 M0가 앞에 나와 있는데 굳이 M0는 제가 볼 때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M0 필요 없고 X0를 여기서 눌렀는데 여기서 또 누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M0가 굳이 역할을 이거 켜주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M0가 굳이 필요가 없고 프로그램이 좀 약간 조금 이제 덜 깔끔해 보여서 이거를 좀 깔끔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M0를 좀 빼버리고 싶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빼버리고 얘를 여기 붙여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해도 동작은 똑같은데 한 가지 이제 여기 들어가는 X1이 문제가 되죠.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다른 회로에도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X1 눌렀을 때 모두 다 꺼져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 여기서 좀 수정해서 추가해서 작성해가지고 실행을 좀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리포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작성해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짜가지고 X1을 추가시켜서 프로그램 짜서 이런 동작을 하게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30분 남았는데 프로그램 작성하시고 뭐 이제 뭐랄까 뭐 토론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버그가 하나 있어요. 똑같이 안 움직이는데 특히 이 부분에 그 버튼을 눌러도 뭔가 이게 원하지 않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동작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지금 원하는 그 타임 차트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동작 시켜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해보시다 보면. 아는 사람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생각나는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아는 사람.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발견한 건 한 개 그거 발견했습니다. 동작 시켜보면 보통 나오는데 이거 끄지 않았을 때 이 회로 말입니다. 이 회로에 대해서입니다.
자,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죠. 일단 X0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쭉 동작이 되죠. 여기가 5초 동안 켜지고 그 다음에 꺼지고 얘가 3초 동안 켜지고 꺼지고 얘가 10초 동안 켜지게 되는데 10초 후에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켜지겠죠. 켜졌나? 네, 여기 되면서 켜졌죠. 켜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여기 이걸 누르면 다 꺼져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는 꺼졌죠. 일단 여기는 꺼졌는데 여기가 안 꺼지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여기랑 얘가 다 T1하고 T2가 그러니까 노란불하고 빨간불이 자기 켜질 거 자기 할 거는 다 하고 나서 끝나죠. 누르는 순간 다 꺼지는 게 아니라 얘랑 얘가 자기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꺼지고 종료가 되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종의 뭐 사소한 버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 또 이제 그 없앨 겸 그 다음에 굳이 M0도 사실 필요도 없고 해서 M0 제거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거 꺼졌을 때 전부 다 한꺼번에 꺼지게 하는 그런 기능을 좀 추가를 해서 프로그램 작성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좀 정리를 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한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만 하면 되긴 되는데 깔끔하게 하려면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가 ON 조건, 여기 OFF 조건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맞춰주는 게 나중에 프로그램이 좀 복잡해지거나 그럴 때 자기 거를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 거 나중에 내가 뭐 하려고 짰지 이런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런 조건에 맞춰가지고 넣어주면 여기는 이거 on 시킬 때 할 거다 하는 어떤 조건들이다. 그다음에 여기는 오프 시키는 조건들이다.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해도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짜놓고 나중에 볼 때도 크게 뭐랄까 빨리 좀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도 프로그램 짜다 보면은 짜놓은 걸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43분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시간이 지금 44분이 간단하게 다음 시간 뭐 할지 설명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신호등 프로그램 좀 변경을 이나 좀 추가를 할까 합니다. 추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수동 버튼은 이게 실제 좀 신호등에 맞춰가지고 버튼 누르면은 빨간색 꺼지고 파란색이 바로 켜지는 게 아니라 2초 있다가 켜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타이머 이용해서 자동으로 진행되는 거. 여기다가 또 좀 시간이 좀 추가를 해서 이제 보행자 신호등을 좀 추가하는 보행자 신호등 추가. 이제 이런 게 하나씩 좀 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좀 시간이 5분 남았는데 일단 컴퓨터하고 PLC하고 다 끄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